네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첫 번째는 땅에서 일어났고, 두 번째는 바다에서 일어났고, 세 번째는 강과 같은 민물에서 일어났고, 이번에 네 번째는 하늘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8장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네 번째 나팔 재앙은 하늘의 천체들, 여기선 대표하는 해, 달, 별들이라고 소개했죠. 이 해, 달, 별들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세상이 이전과 같지 않고 빛이 3분의 1이 줄어든 어두워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해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달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에 해가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지금 같으면 좋겠죠. 요즘 날씨처럼 생각하면 좋겠죠. 너무 뜨거우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3분의 1 진짜 타격을 받으면은 이 뜨거움이 가라앉는 그전 수준이 아니죠. 정말 지구 온도가 급강하를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 아니 받으면은 뭐 태양이 더 어떻게 되든지.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별빛의 3분의 1이 감소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도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상징적으로 풀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첫 번째 재앙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재앙에서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때의 강조점은 우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설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이 출애굽기 10장에 나와 있는 10번째 재앙, 아니 9번째 재앙과 연결지어서 설명하려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이것과 연관돼서 설명을 합니다. 마치 이집트에 9번째 재앙이 임해서 이집트에 어둠이 임했는데 숫자가 뭡니까? 사흘 동안, 나흘이 아니라 사흘, 3일 동안 3일 동안 어둠이 임한 것과 이것을 매칭시켜가지고 3분의 1의 타격이 3일 동안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늘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것이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대기권의 문제가 생겨서 태양의 빛이 투과되지 못해서 어두워지는 경우 3분의 1의 빛이 사라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죠. 대기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태양빛의 3분의 1이 감소가 되고 달빛의 3분의 1이 감소가 되고 별빛의 3분의 1이 감소될 확률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발광체인 태양, 달, 별들 자체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실제로 그 발광체가 빛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광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발광체는요 태양밖에 없어요. 태양만 불덩이잖아요. 태양 지표면 온도가 6000도잖아요. 그러니까 태양만 발광체지 달이나 별들은 발광체가 아니라 뭐예요? 반사체죠. 태양빛을 반사해서 우리가 그것을 달이 밤에 보면은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일 것 뿐이지
달 자체가 빛을 발광하는 건 아닙니다. 제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것도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풀면은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100%는 아니지. 어차피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타당할 만한 답을 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가능성이 있어요. 한 가지, 이것도 추론입니다. 한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들이 펼쳐졌고요. 첫 번째, 우박과 같은 사이즈의 불들이 떨어지면서 유성우나 운석우가 떨어져가지고 땅이 불탔죠. 그리고 바다에 화산이 막 터져가지고요. 바다의 3분의 1이 망가지면서 화산이 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화산재가 위로 올라가죠. 전 세계 화산의 3분의 1이 터져봐요, 동시에. 예전에 아이슬란드 화산이 터지면서 화산재에 의해서 한동안 비행기가 다니지 못했어요. 화산재가 아주 막강하죠. 근데 화산재가 공중에서 한동안 머물러 있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빛을 가릴 수가 있죠. 여기 또 불타는 소행성이 떨어져가지고 폭발력에 의해서 분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지가 일어나고요. 땅에 그런 것들이 막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마치 핵폭탄이 터질 때 버섯 구름이 팍 펴 오르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아마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되어져, 왜냐하면 이 나팔재앙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인한 결과로서 지구 대기권이 3분의 1이 가리워져서 바깥에 있는 발광체에 있는 태양은 멀쩡한데, 달은 멀쩡한데, 별들은 멀쩡한데 그것이 가려져 가지고 3분의 1이 타격을 입은 것처럼 볼 수가 있는 어떤 그와 같은 추론. 여러분 생각 어떨 것 같습니까? 뭐가 맞을 것 같아요? 1번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면은 실제로 태양이 타격을 받는 것보다도 이와 같은, 여기서는 빛이 초점이기 때문에 해, 달, 별 그것보다도 그 결과로 빛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첫째 나팔나부터 시작한 이 나팔재앙은 이 넷째 나팔이 부러지기까지는 직접적으로 인간 겨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인간 주변에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 환경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인간이 영향을 안 받는 거 아니죠?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생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재앙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점점점 위기감을 느낄 것이고요. 생존에 대한 불안감, 절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재앙의 5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은 그때부터는 직접적으로 인간을 조종한 재앙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8장 13절은요. 5번째 나팔재앙부터는 별도로 뭐라고 부르냐? 화라고 부릅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 이른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으리로다 하더라.